네, 일단 지금 뱅크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25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예금자 보호를 사실상 3억 이상은 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시그니처 뱅크까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이 3억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뱅크런은 아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도 이런 조치까지 나왔으니까 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수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개별 은행 그리고 개별 기업을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게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 돈을 푼 것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해줘라고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에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서 공화당이 공식 쟁점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은행의 이제 파산에는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은행 파산이나 추가적인 어떤 기업 파산이 나타났을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지금 당장은 이게 이제 각 국가별로 퍼지는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독일 내에 지금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하게 되면 각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반가워는 하고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추후에 똑같은 사태가 좀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마 컨팅전시 플랜들을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이 이제 은행의 연쇄 파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가요?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요. 미국의 지금 전체 금융권의 총 자산이 한 2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 40%가 상위 5개 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상위 50%는 10개 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11위권부터 이제 다른 은행들은 사실 자산 규모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 10개 은행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으면 사실상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 리만 파산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빡빡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향후에 이런 좀 소규모 연쇄 파산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상 수많은 은행들이 생겨났다가 또 이제 종종 사실은 망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스템 리스크로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적시에 차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좀 안 좋은 기업들을 솎아내고 내지는 좀 건전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시각들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아마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만약에라도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더 하겠다라는 지금 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분명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에 연준 FOM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긴축 경로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이 생긴 데는 연준의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이 한 몫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연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100% 연준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관행적으로 금리가 장기간 굉장히 오래 떨어지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을 사서 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MBS나 일반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금을 편하게 받아서 채권을 사는 것들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오래 누적되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조 자체는 사실 연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단기간에 지나치게 빠른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표면 위로 떠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준의 책임도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 해지 관점에서 사실 연준이 그동안의 어떤 강한 긴축을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혹시 과잉 긴축은 아니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확실치는 않은 것이 현재 예금자 보호를 뭐 전액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긴축 기조는 지금 유지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것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FOMC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타이밍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OMC는 지금 다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지금 물가 지표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50bp 인상을 간다라는 것이 거의 컨센서스화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은행 파산이 이슈가 되면서 50bp는 아마도 못할 거다. 25bp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만 25bp를 올리는 게 아니라 5월에도 FOMC가 있고 6월에도 FOMC가 있는데 3월, 5월, 6월 지금 3번 정도는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75bp를 더 올리게 되면서 사실 연준 기준금리가 5%대 중반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은행 파산을 조기에 막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의 어떤 폐쇄, 파산 이전에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금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부채죠.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될 그 예금을 가지고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서 돈이 묶여버렸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한국에서 작년에 이제 있었던 부동산 PF 문제 이 부분과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블랙스톤이라고 사모 부동산 펀드 회사가 환매를 요구받았는데 그 환매에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환매 제한에 이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어떤 구조를 안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연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계속 해법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은 사실은 이게 구제금융 아니냐, 그럼 공적자금 투입 아니냐, 그러면 납세자의 돈으로 또 이제 개별 기업을 살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경제의 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안고 갈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까지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아마 좀 조기 차단의 의지를 내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이런 좀 이제 조기 차단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에서 이번에 이제 납세자의 세금으로 개별 기업을 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올해 상반기에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은 이제 때때마다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그 부채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양당 간 합의를 통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하는 프로세스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상반기가 그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채 한도를 다 썼지만 재무부에 이제 가용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서 6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6월이 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은행 파산에 대해서 도와주게 되면 어차피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납세자의 현금을 펑펑 쓸 텐데 공화당이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쟁 이슈까지도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처음에 이제 큰 은행들이 흔들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지고 뭐 이래갖고 전조가 있었다 이런 식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도 그런 전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2008년 금융위기랑 많이 비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예단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때와는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8년도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규제 관련된 조치를 많이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런 금융규제 조치를 이제 부여받지 않았었던 좀 지역은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각지대에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의 테크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좀 특수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은행권의 상황으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리만 파산 때는 아시겠지만 이 파생 상품의 어떤 좀 문제들, 2차, 3차 파생 상품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생 상품의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비교하자고 하면 지금 당장 너무 이제 속단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연준의 어떤 조기 인상 그리고 이제 과잉 긴축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시나리오는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추가 긴축이 좀 없을 수 있다 내지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달러도 많이 약세로 가고 있고 지금 환율도 처음 월요일 지금 아침 개장 때보다 한 20원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흐름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장 관측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수습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다행인 거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긴축을 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사실 올해는 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잉 긴축을 할 만한 펀더멘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만큼 강하게 긴축을 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당장은 일단 대책이 나오는 거에 이제 비례해서 시장은 좀 안도 랠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안도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오래 갈 수 있는 성질의 랠리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과 같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바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내지는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이제 유동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문제 해결은 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다든가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후속적인 내지는 후행적인 조치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완전히 잦아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둘 다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와 상당히 좀 닮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들로 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긴축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긴축에 끌려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주 안 좋은 건데 지금 미국이 긴축을 더 이상 사실은 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지금까지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FOMC 얘기도 해주셨고 뭐 이럴 텐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경로를 좀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미국 정부에서 개입해서 막아주느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아마 6월 중순 정도에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는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201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막판까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는 결국 합의를 못해서 열흘 정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그때 한 단계 강등이 됐었고요.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까지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어떤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상향이 잘 진행되는지도 한번 면밀하게 보셔야 될 재료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또 뉴욕의 또 다른 은행이 파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당분간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되나라는 불안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도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완전히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래도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이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과다하게 가져가지 마시는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사실은 이런 좀 캐시에 대한 현금 비중 조절들이 필요한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